자, 요 문제를 봅시다. 요거는 2학년 16년 16년 9월 학평에서 나왔던 3전 문제예요. 보시면은 요 녀석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고 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표부터 이해를 해봐야겠죠. 이 표에서 1년 이후의 경우가 이거니까 얘만 이해를 하면은 이 지문은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이해하면은 1년 후에 요 녀석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얘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회계학적 이윤으로는 4,600만원 이윤이 잡혔는데 보니까 이 명시적 비용 이 명시적 비용뿐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까지도 빼줘야 경제학적으로 이윤이다, 손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암묵적인 비용으로 3,600, 1,600이 추가돼서 5,200만 원이 암묵적 비용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학적 이윤으로 4,600만 원 이득 봤다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암묵적 비용으로 5,200만 원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사실은 마이너스라 이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암묵적 비용이 2014년과 동일하죠. 그런데 회계학적 이윤이 200만 원 늘어났네요. 그러면 뭐예요? 암묵적 비용이라 경제학적 이윤이 조금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이제부터 비교하면서 봐주면 되는데 손익분기점 요 개념도 당연히 봐줘야겠죠. 1번 선지에서 나왔으니까 손익분기점 봐줍시다. 자, 손익분기점은 이런 암묵적 비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수입이랑 비용 이걸 같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고정비와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의 비율을 활용하여 계산하는데 고정비는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세금과 같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변동비는 재료비처럼 매출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총 수입이 늘거나 투입된 총 비용이 줄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총 수입은 늘지 않았죠. 그쵸? 그런데 총 비용이 여기에서 빼가지고 4,600 되고 빼가지고 4,800 되니까 총 비용이 200만원 줄었죠. 그쵸? 총 비용이 줄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틀렸나 봅니다. 67번 답 1번 맞나요? 예, 답 1번이네요. 1번으로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체크해놓고 뭐 아무튼 간에 나머지 선지들에서 아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2학년 지문이라서 좀 어렵게 안 내고 이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요 문장 하나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를 보고 요 문단을 찾아가서 읽으면서 요 문장 하나를 찾아냈으면은 요 문장 하나를 찾아내고 요 때와 요 때의 비용을 비교를 해주시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뭐 그게 안 됐으면은 어쩔 수 없고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이 왜 적절한 건지 판단을 해봅시다. 2015년에도 경제학적 이윤으로 손실을 봤죠. 이건 이때 경제학적 이윤이 어떻게 돼요? 암묵적 비용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때 2015
2014년에 경제학적으로 마이너스 600이면 암묵적 비용은 동일, 명시적 비용이 200만원 줄어가지고 회계학적 이윤이 200만원 늘어났으니까 2015년에 경제학적 이윤은 마이너스 400이 됐을 겁니다. 200이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손실을 보긴 했죠. 그리고 2014년, 2015년에 고정비로 제출한 금액은 동일하나요? 3,500, 500, 400, 3,500, 500, 400 고정비 여기 고정비 체크한 거 3,500, 500, 400 동일하네요.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회계학적 이윤이 높아진 것은 변동비, 재료비가 줄었기 때문이네요. 그쵸?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결국 여기 보면서 거의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였구만. 경제학적 이윤 볼 땐 여기 봐줬어야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2015년에 직원 인건비, 대출이자, 세금은 이게 뭐예요? 고정비. 제과점의 총수입과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했건 이게 뭐예요? 고정비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 요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건 당연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만 다른 문제 풀 때도 요걸 이해를 해주셔야 풀 수 있지만은 문제를 풀 때 핵심적인 부분이 조금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만 맹목적으로 볼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근거가 다른 부분에 분명하게 간단하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3단계 교재 풀 때도 3점짜리 문제 중에서 제가 이 말을 하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 이 문제 틀렸으면 그 문제도 어려울 가능성이 100%거든요. 100%라고 하지 말자. 99%거든요. 그 문제에서 제가 똑같은 말 하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 근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맹목적으로 보게 되지만은 의외로 간단하고 어이없는 곳에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또다시 듣게 될 겁니다. 얼른 3단계 교재로 2단계 끝내고 넘어갑시다.